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셧다운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면서 이와 함께 많은 우려가 지금 시장에 같이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 호조라든지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좋은 지표들 이런 것들이 그나마 시장을 조금 받쳐주고 있긴 하지만 위로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 좀 많은 저항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 계속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오늘은 좀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날 이거 확진자 추이를 좀 못 봤죠. 이번 주 이 지표를 보면은 일단 미국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면 확실히 1차 대유행 시절에 있었던 이 고점 영역대를 그냥 가볍게 단기에 바로 돌파해버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1일 확진자 4만, 이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이제 2차 대유행이 막 시작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아직 이게 지금 피크가 아닙니다. 2차 대유행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미국은 1차 대유행 이후에 충분히 이 1일 확진자 추이를 많이 감소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2차 대유행을 지금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여파가 좀 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미국 쪽에서도 1일 확진자 10만 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어쨌든 많은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4만 명이 벌써 이렇게 넘어서 계속 추이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뿐만이 아니고 코로나가 이제 막 발병했었던 그 시기 때만큼 경계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 상황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붐비는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방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나마 북반구가 지금 이제 여름이 막 시작이 됐고, 그리고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자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일 뿐이지, 이제 이 시기도 지나면 가을로 넘어갈 때가 이제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볼게요.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1차 대유행 이후에 충분히 확진자가 낮아진 상태, 관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막 50에서 60명 요 사이대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1일 확진자 100명이 넘어가는 시점이 오게 되면 좀 다른 시각으로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충분히 관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처럼 막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이제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막 확산이 되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막 늘어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안심하되 그래도 경계감은 늦출 수는 없다.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파우치가 1일 확진자 10만 명 가능성을 좀 제기를 했죠. 이 파우치라는 사람은 지금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이끌고 있는 리더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에 있는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고요. 미국의 하루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10만 명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 우리 아까 차트에서 보았듯이 지금 4만 명을 지금 막 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상황이 지금 피크가 아니라는 게 문제. 누가 보더라도 지금 피크가 아니에요. 2차 대유행이 맞다고 한다면. 그러니 당연히 이 이야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재확산 상황이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어서 미국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CNN 방송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30일이고요. 경제활동 재개를 중단한 주가 16곳으로 늘었다. 그러니까 16곳이 이제 일부 셧다운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다시. 그리고 최근 환자가 급증한 애리조나주는 29일부터 유흥가, 그리고 체육시설, 영화관, 워터파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일단 30일간 폐쇄하기로 했는데, 이게 최소일 뿐이지 이게 연장될 가능성은 일단 높아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좀 확인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요겁니다. 셧다운. 셧다운이 다시 스물스물 다시 되고 있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거. 왜냐? 이거는 경제 지표를 악화시키잖아요. 경제 활동을 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카운티는 7월 1일부터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술집과 포도주, 맥주, 양주장 잠정적으로 폐쇄하기로 했고, 그리고 LA, 카스티,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놀이공원, 영화관, 요것도 이제 개장을 하려고 했던 것을 다 보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네요. 그리고 지금 미국 보면 해변가에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몰리고 있죠. 뉴스로 보더라도. 근데 이거는 뭐 조심해라 해서 조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예 폐쇄하지 않으면 뭐 해변가 이런 데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뭐 일부 사람만 조심한다고 해도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LA는 일단 해변도 폐쇄를 하고, 그리고 독립기념일에 불꽃놀이도 금지하고, 그리고 LA 카운티에서는 술집들이 문을 닫았다. 이렇게 지금 일부, 그러니까 전면 셧다운이 아니라 일단 좀 위험할 수 있는 그 시설들, 이런 것들은 일단 셧다운에 다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지금의 상황이 이제 커져서 공장까지 셧다운 되는 게 이제 최악의 상황이겠죠. 부디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길 바라긴 하겠지만 지금 미국 확진자 추이를 보면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직 신규 환자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은 뉴저지도 일단 미리 예방 차원에서 식당 내 식사를 이제 허용하려고 했는데 이걸 좀 늦춘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술집 등 일부 점포를 문 닫게 하는 부분적 셧다운, 이걸로는 지금의 이 코로나19 사태를 잡기 어렵다라고 이제 내놨는데 좀 당연하죠. 이거는 뭐 일부만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면적인 셧다운 아니면 확진자는 내려가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자면. 그리고 이제 신규 확진자가 최근 이제 급증했잖아요. 그래서 4월 코로나19 정점 때 겪었던 병상 부족 우려, 요것도 이제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이 우려들이. 그리고 케이트 브라운 오리건 주지사는 29일 날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지 못하면 몇 주 내에 병원들이 환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차 대유행에서 있었던 1일 확진자 피크치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누적이 되고 그리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막 이렇게 늘어날 때 같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 확진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옮기고 이제 증상이 심해지는 그런 시기를 겪은 뒤에 이제 사망자가 뒤따라서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7월 그리고 7월 중순 이때부터 한번 사망자 추이도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들 지금 병원들이 과연 환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 어쨌든 1차 대유행보다는 훨씬 더 많은 환자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을 겨울로 넘어가면서 변이가 발생을 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좀 어떻게 보면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LA 카운티 같은 경우는 중환자실이 200개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 차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7월 달 이제 막 들어왔으니까 7월 달에서 7월 중순 사이에 이 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 추이 이런 것도 같이 확인을 해보면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과연 문제가 될지 안 될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이제 재확산 상황이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그리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는 우리는 뉴질랜드나 싱가포르, 한국의 상황에 있지 않다. 이들 나라는 우리를 포함해서 확진자가 충분히 낮아진 상황에서 2차 대유행 그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는 확실히 다르긴 다릅니다. 미국은 전혀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충분히 확진자가 감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대유행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환경이라는 것을 일단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들 국가에서는 신규 환자가 신속하게 파악이 되고 감염자, 접촉한 모든 사람이 역학조사 추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미국과 다르다. 근데 미국은 지금 그런 추적이 100%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많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면 그래서 결국 파우치 소장이 1일 확진자 10만 명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왜냐?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확진자 추이를 보면은 당연히 이제 걱정해야 되는 이제 수준을 점점점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도시에서는 이제 셧다운이 다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그 경제 지표 이게 아마 셧다운이 부분적으로 이제 되기 시작하고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가서 셧다운이 만약에 확대된다. 그러면 이 경제 지표는 아마 올해 4분기 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요일에 제가 올려드렸던 연준의 그 보고서에 나온 4Q, 4분기 때 많은 지표들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대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일단 뭐 이건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중앙은행 그리고 정부에서는 유동성을 계속 공급할 거예요. 미국 기준으로. 그리고 2차 재난지원금까지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유동성, 요 힘, 요것만 가지고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게 전염병이라는 게 단기전으로 갈 때랑 장기전으로 갈 때랑 완전 달라요. 단기전은 말 그대로 유동성 정책이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만 이제 나빠진 거고 이제 앞으로 나빠질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 더 이상 하방은 없다라는 그 심리적인 안정이 깔린 상태에서 가는 거고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불확실성이 확 높아지는 상황에서 어쩌면 이때 봤던 저점이 아닐 수도 있구나. 그러면 이 유동성의 힘이 다른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죠. 단기전에서는 유동성의 힘이 다시 시장을 회복시키는데 완전히 촉매제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장기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장을 올리는데 작용하는 게 아니고 급하게 하락하는 것을 그냥 조금씩 충격을 완화시키는 정도의 힘으로 작용한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용하게 되면 결국 유동성에 힘이 있더라도 하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걸 믿지 않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보면은 이 유동성에 취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진 상태예요, 지금은. 뭐 기관 물량 과제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최근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이거 수급 보셨어요? 개인들이 계속 받고 있어요. 6월 한 중순 그때부터 코스피 코스닥 계속 야금야금 계속 받고 있고 기관은 계속 야금야금 다 털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뭐 절대로 겁을 안 먹죠, 개인들이.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일단 오늘 시장만 한번 볼까요? 유동성 정책이 통했다면 그리고 경제지표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은 상승했고 그럼 오늘 국내 시장도 상승했어야지.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다 이렇게 예상을 했을 거예요. 아, 오늘 우리 시장도 좋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시장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뭐 늘 그랬지만. 그리고 현재 외국인 선물 옵션, 합상 포지션 보면은 상방이 아닙니다. 이거 하루하루 데이터 받아서 다 분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외국인 포지션 상방 아니에요. 선물 옵션 두 개만 보면. 일단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하방 쪽에 가깝고요.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양매도에 가깝긴 하지만 양매도라는 게 어쨌든 상방은 아니란 뜻이죠. 강력한 하방도 아니겠지만. 근데 선물이 하방이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양매도 중에서 이 매도 구간을 밑으로 풀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방향성이 밑으로 확 나오겠죠. 이 양매도 친 것을 밑을 빗장을 그냥 해제해버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방향성이 나오는 경우.
그런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최근 증권 TV, 유료 리딩 카페들,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매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좋은 내용들밖에 안 나와요, 지금. 개인들 열심히 그거 듣고 또 사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물량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상태. 지금 상황까지 보면은 대형주 있잖아요, 대형주. 대형주로 지수를 묶어놓고 중소형주, 이거 매도 나온 거 굉장히 많아요, 지금. 최근 2주간. 그래서 이미 중소형주에서는 차트가 망가진 게 상당히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이 작업이 이제 다 끝난다. 이 작업이 끝나면 이제 대형주로 본격적으로 지수를 밀어버릴 거예요. 그때 되면 중소형주 완전 마탱이 가버립니다. 보통 하락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긴 하는데, 물론 여기에 이제 제외되는 거 있어요. 그날 테마가 만들어지는 거. 그날 테마가 만들어지는 것들은 뭐 그때그때마다 수익 주죠, 당연히. 근데 이거는 선수 영역이잖아요. 일반적인 그 직장생활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대응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미 많이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동성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 힘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는 명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수가 지금 유동성 정책을 믿고 좀 달려들고 있죠. 그러면 그 바람대로 시장은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 요것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국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잘 유념을 해서 비중 관리 정말로 잘 하셔야 됩니다. 비중 관리 정말로 잘 하셔야 위아래로 다 대응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어느 방향 쪽에 과도하게 포지션을 취할 때가 아닙니다. 특히 상방은 더 그래요.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3월부터 현물 시장에서는 거의 안 건들고 있고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에서만 지금 재미를 보고 있잖아요. 현물은 지금 생각이 없어요,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도 이상하게. 그래서 선물 옵션 포지션만 가지고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상방이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양매도장이라 계속 위아래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열심히 개인들은 기관들 물량을 받아먹고 있어요. 이게 뭐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다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그 미국 시장 기준으로 해서 셧다운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일일 확진자도 최대 10만 명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걸 뚫을 수도 있고 이런 우려들이 같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경제지표, 호조 이런 것들만 믿고 매수하면 안 된다. 일단 지금 시장은 안 좋은 것과 좋은 것이 계속 같이 나오고 있는데 무게로 따진다면 안 좋은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누적이 되다가 한번 팍 터질 때가 있을 거예요. 얼추 지금 방향성을 보면은 수렴 거의 끝자락에 다가가고 있는데 다음 주가 선물옵션 만기죠. 다음 주가 선물옵션 만기라서 이 양매도 장세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 확 터지는 흐름이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 베팅했던 사람들, 특히 옵션 시장에서 풀이가 그냥 와르르 그냥 무너질 거예요. 그럼 그 수익 그대로 외국인들이 싹 가져갑니다. 요런 이제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7월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장이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금요일날 이제 멤버십 분들은 시장 분석 시간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